안녕하세요. 저는 치로입니다. Unity Evangelist from Europe. 네, 유럽에서 온 유니티 감사합니다 for showing 에반젤리스트입니다. up this late at 6 o'clock. It's very late. So if you can resist just another 50분만 조금 더 견디시면 하루가 끝납니다. 제 발표는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시작하기입니다. 가장 집중할 부분은 라이트웨이트,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빅터께서 이 방에서 HDRP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는 라이트웨이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시작하면서 우선 저희가 어떤 문제를 이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유니티는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아트 스타일들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렌더링과 관련된 니즈들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떤 게임들은 정말 사실적이고 초사실적이고 어떤 경우는 스타일링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 라이팅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또 게임 개발자들은 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렌더링 솔루션이 정말 모든 상황에 최적화되는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콘솔에서 빠르게 되는 것이 모바일에 적용 불가능한 경우들 당연할 거니까요. 모바일 에코시스템 생각해 보면 디바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의 렌더링 어프로치를 가지고 모든 곳에서 렌더링 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새로운 기능들은 모든 지원되는 플랫폼에서 잘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성능에 타격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빌트인 파이프라인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쓰던 건데요. 어느 지경이 되었나 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저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바로 스크립터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고요. 짧게 SRP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렌더링을 C#로 다 하이 레벨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C#이기 때문에 GitHub에다가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SRP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코드를 프로젝트 내에서 보시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픽 개발자들이 원한다면은 실제로 자체의 특화된 렌더링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파이프라인을 프로그램을 코어 SRP 기술 위에다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필요를 저희가 따로 꼭 만들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out of the box로 두 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각각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요. 이 두 가지는 경량 렌더링 파이프라인 그리고 고해상도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 두 가지 LWRP 그리고 HDRP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HDRP 볼 텐데요. HDRP는 하이엔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고요. 3D의 차세대 그래픽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미래에 잘 대비가 되어 있죠. 미래에 뭐가 등장하든지 간에 새로운 것들이 그래픽에서 나오든 할 때 그 HDRP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스 트레이싱도 마찬가지이고요. HDRP에서는 원하는 거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폴트, 포워드 렌더링 테크닉 같이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HDRP가 트랜스페런시도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빌트인 솔루션이 볼륨메트릭 라이트에 대해서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데칼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멀티 레이어 머티리얼로 정말 멋들어진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르더 박스로 굴절 리프렉션이나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나 그 이외에 스킨 쉐이더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헤어 쉐이더도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HDRP를 사용을 할 때는 정말 사자의 서와 같은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사자의 서와 같은 그 짧은 동영상이나 FPS 샘플 게임이나 메가시티 데모 같은 것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헤레틱 또 헤레틱 데모도 이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HDRP는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컴퓨터 쉐이더를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디에서나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고사양 PC나 고사양 콘솔에서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슬라이드만 HDRP를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라이트웨이트 렌더링 파이프라인, 경량 렌더링 파이프라인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사양 PC, 콘솔, 뭐 다양한 분들 이 아닌 경우에는 이 경량의 렌더 파이프라인 LWRP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은 경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지겠지, 파워가 약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라이트웨이트라는 이름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볍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가 붙었고요.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LWRP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은 코어 SRP API 위에 작성이 되어 있는 스크립터블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개발될 때 이제 모바일 성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 경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확장성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사이로 옮겨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뭐 따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고생하시지 않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UX나 뭐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이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이 이제는 프리뷰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LWRP나 뭐 HDRP를 확보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템플릿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할 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의 샘플 에셋도 같이 프로젝트 내에 받게 되십니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기능을 받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는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신 프로젝트로 이것을 갖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렌더 파이프라인을 교체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LWRP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좀 고급 방식은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제 프로젝트에서 같이 들어올 때 이것을 수작업으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추가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코드를 저희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가져다가 폴더에다가 넣으시고 실제 이 파이프라인 자체에다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업데이트도 계속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쪽 세계의 최대 장점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유스케이스에 맞게 렌더링을 커스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성능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투자가 초기 최적화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LWRP는 빌트인 파이프라인을 거의 아무 곳에서나 다 이겨버립니다. 몇 가지의 뭐 파이프라인을 스크린 필 레이트나 뭐 드로콜이 GPU에서 어떻게 핸들되는지, CPU에서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 테스트 프로젝트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GitHub에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테이토 벤치마크라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데요.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저 같으면 멋진 이름을 지었을 테 말이죠. 네, 멀티플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빌트인을 거의 대부분의 그래픽 KPI에서 다 이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프레임을 렌더링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LWRP가 얼마나 더 빨랐나라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높으면 좋은 결과이고요. GPU 드로콜, 이 씬이 섀도우 맵 캐스케이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트라이앵글 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오메트리 타일러 프레셔에서도 이 테스트 결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GLES3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금방 해결을 했습니다. SRP의 구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픽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빌트인 파이프라인은 정말 뭔가 수정하기가 어려웠는데 빠르게 뭔가 고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배치 테스트입니다. 한 2,700개 정도 오브젝트, 다양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렌더링을 했는데요. 세페스 콜과 배치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밴드위스 테스트입니다. MSA를 키고 HDR도 키고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에 섀도우도 걸어서 멀티 샘플 엔티 알리싱까지 해서 본 것인데요. 로드와 저장이 메인 메모리 쪽으로 어느 정도나 스트레스가 걸리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트인에서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 쪽으로 프로젝트를 옮겨와서 동일한 룩을 좀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혹시 기억나세요? 앵그리보트 2입니다. 아주 유명한 오랫동안 있었던 데논의 후속편으로 만들어졌던 건데요.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렌더링이 되었는데 드로콜 수는 LWRP에서 빌트인 파이프라인 대비 절반 정도입니다. 동일한 씬인데 드로콜은 절반인 거죠. 이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매처를 HDRP와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SRP 매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배처가 하는 일은요. 지속형 데이터, GPU에 있는 지속형 메모리, 지속형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과거에 다이렉트 X9과 같은 그래픽 API 전에는 구현할 수가 없었죠. 과거에는 유니티가 머티리얼별로 GPU에 계속해서 렌더링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들게 되면 이 배치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정 양의 데이터를 GPU의 머티리얼이 아니라 쉐이더 기준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인 것 같으네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 GPU 위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머티리얼이 바뀌었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만 재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근데 런타임 동안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CPU가 좀 오프로드가 돼서 렌더링이 훨씬 더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브젝트의 색깔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적어지게 됩니다. 걱정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머티리얼 새로 만드는 것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SRP 배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에셋 그러니까 그 라이트웨이트 렌더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에셋에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SRP에서 제공되는 모든 쉐이더들은 그리고 이 쉐이더 그래프에서 만드는 모든 쉐이더들은 이 SRP 배처와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보시는 플랫폼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지원되는 플랫폼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PS4, DX11, 벌컨, 메탈 되는데요. 미래에는 엑스박스 1, GLES3, VR에서도 될 거고요. 배처와 쉐이더가 컴패터블한지 호환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인스펙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쉐이더가 호환이 된다라는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호환이 되지 않으면 과거 배처로 바로 유니티에서 쓰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스킨이 되어 있는 메시 렌더러나 아니면은 머티리얼 프로퍼티 블럭을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배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죠. 데이터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GPU에 저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될 겁니다. 자체 쉐이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그 버프 프로퍼티를 유니티 퍼 머티리얼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C 버퍼에다가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SRP 배처 관련되어서 저희가 블로그에 최근에 뭔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상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SRP의 또 다른 장점은 워크플로우가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개선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하셨던 건데요. 노드 기반의 쉐이더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SRP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쉐이더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SRP만 쉐이더 그래프를 지원을 합니다. 빌트인 파이프라인에는 쉐이더 그래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쉐이더 그래프는 정말 아티스트 친화적인 툴이고요. 빠르게 쉐이더 크리에이션을 이터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멋진 거는 저는 정말 좋은데요. 그래프가 실제 쉐이더 코드로 컴파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컴파일할 때 저희가 또 최적화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더 최적화하고 싶다라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 만약에 직접 최적화를 하시면 이게 한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쉐이더 코드를 일단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그래프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쉐이더 코드 수정을 하시면 그래프로 다시 못 돌아오세요. 또 다른 장점은 자체 노즐을 HLSL로 코딩을 하셔서 그래프에 추가를 해서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포스트 이펙트도 풀스크린 포스트 이펙트도 그래프처럼 생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방 나왔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작은 여러분들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개선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그 LWRP에서 제공되는 표준 쉐이더에서도 머티리얼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미세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측면을 렌더를 할 건지, 앞뒤, 양측면, 그리고 블렌딩 컨트롤도 좋아지고, 솔팅이나 프라이어리티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통제력을 많이 발휘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모든 라이트웨이트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컬러 텍스처 그리고 뎁스 텍스처를 가져오는 것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에서 이것을 이네이블을 하시면은 쉐이더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됩니다.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신다면은 두 개의 노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텍스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커스텀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굴절이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씬의 색상을 뭔가 왜곡을 시켜서 굴절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잔잔한 물 위에다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효과를 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에서 렌더링 룹이 보이는 방식도 프레임 디버거에서 볼 수 있는 방식도 좀 개선을 해서요.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고 좀 읽기 쉽게 개선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짚어드리자면요. 유니티 SRP는 실제로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은 뭔가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시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소스 코드도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버그를 할 수 있는 툴도 있고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쉐이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또 바로 코드도 볼 수 있으니까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그래픽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인데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개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로 만들어지는 게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렌더링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바로 커스텀 렌더 패스입니다. 이 옵션은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커스텀 렌더 패스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룹으로 특정 레이어에다가 묶어서요. 렌더 피처라는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렌더 피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버퍼도 실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텍스처도 만들 수 있고 오브젝트를 드로우하고 그리고 뎁스나 스텐슬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머티리얼들도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제공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피처들은 이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드랍다운 리스트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해서 아티스트한테 주시면 바로바로 렌더링을 여러분들의 개입 없이 커스터마이즈를 아티스트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커스텀 렌더 패스의 예를 보여드리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웃라인 이펙트입니다. 추가 패스를 추가를 함으로써 이런 지오메트리 주변의 아웃라인으로 새로운 패스가 렌더링 되는 거죠. 전통적인 쉐이딩이고요. 또 다른 전통적인 이펙트는 오클루전입니다. 오브젝트가 또 다른 오브젝트 뒤에 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쉐이더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마법사가 타워 때문에 조금 오클루전이 되는데요. 여전히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좀 잘 안 보이네요. 또 다른 이펙트는 몇 오브젝트에서 필드 오브 뷰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는 영향 미치지 않고요. 더 전형적인 예는요. FPS에서 슈터가 무기를 가장 위에 보이게 할 텐데 다양한 필드 오브 뷰를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인바이러먼트 자체는 굉장히 넓은 필드 오브 뷰를 가지면서 무기는 필드 뷰가 넓어지게 되면 왜곡이 되니까 웨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은 필드 뷰를 적용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로 이거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장점이 있는데요. LWRP에서는 렌더러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 렌더러는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데이터 준비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크린에 렌더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렌더러 부분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포워드 렌더러만 LWRP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일 패스 라이트룹 그리고 4개의 픽셀 라이트까지만 지원이 되는데요. 드로콜이나 오버드로우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미래에는 더 많은 렌더러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추가가 될 렌더러가 바로 2D 렌더러입니다. 19.2에서 제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특히 2D를 위한 렌더러입니다. 그래서 2D 라이트 굉장히 빠르게 일반적인 3D 라이트보다 빠르게 되죠. 그리고 또 픽셀 퍼펙트한 그래픽을 해상도가 낮은 픽셀 아트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2D에 딱 맞는 그런 렌더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가 되면 19.3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때쯤에는 LWRP에서 디퍼드 렌더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LWRP가 이제는 거의 빌트인 렌더러랑 기능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하죠. 이런 다양한 렌더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빌트인 파이프라인을 쓸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디폴트로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수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요. SRP, 특히 LWR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룩을 정말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것부터 좀 더 강력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쉐이더 그래프 같이 쓰시는 거죠.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자체 쉐이더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커스텀 렌더 패스 아까 보여드렸죠? 그것도 쓰시기 시작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냥 제공한 걸로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니까 코딩 없이 그냥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가 되면은 C# 코드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렌더링 여러분들 걸로 이제 만드시는 건데요. 자체적인 커스텀 렌더 파스를 그 LWRP 위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전히 모든 픽스나 아니면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것들 LWRP의 본 코드에 저희가 넣는 것은 여전히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크립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다음에는 정말로 자체의 커스텀 렌더러를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겁니다. 포워드, 2D, 디퍼드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커스텀 렌더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작업인 것 같지만 그 방향을 채택을 하시게 되면은 코어의 SRP 코드가 여러분들이 지겨운 일들을 안 하시게끔 대신 해줍니다. 타겟 셋업을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VR에서 스테레오 렌더링 하는 것, 아니면 기즈모나 기즈모를 위한 에디터 렌더링을 하는 것이나 아웃라인 셀렉션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SRP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렌더링만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으로 렌더러를 만드신다라면은 자체적인 스크립터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전무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운 작업이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물론 가장 강력한 옵션이지만 굉장히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것인 옵션인 SRP를 자체적으로 빌드를 하시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여러분들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학생이거나 아니면 가르치시는 입장이라면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좀 더 알아가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내용은요. 유니티에서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이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 코드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런데 커스텀 SRP를 자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게 되시면 이 SRP는 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건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만 집중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거대한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독일, 프릭스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2개나 만들었습니다. 2 게임이 있는데 각각 자체 SRP를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좀 미친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멋지기는 합니다. 하나는 2D 특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게임이 중간에 이렇게 행성이 있는 건데요. 이 라이팅이 기본적으로는 이 구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맷캡을 사용을 해서 이 게임을 위한 라이팅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60 FPS로 정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좀 좋은 대안이었죠. 그 게임에 대해서는요.
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한 가지만 더 덧붙입니다. 1, 2, 3단계에 있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렌더 패스로 여러분들이 만든 걸로 하실 수 있고요. 커스텀 렌더 패스도 만드셨다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표준의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뭐 머티리얼 바꾸거나 뭐 다른 작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처만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단계, 5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떠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SRP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쓰셨는데 이제 그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머티리얼들이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과 호환이 되는 쉐이더로 다 다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 5단계로 넘어가시면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안 써야지 하시면 좀 추가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선택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간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 질문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앱을 사용을 하셔서 전 방법은 모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시간 굉장히 많아서 제가 LWRP 사용한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렌더링이 좀 커스텀도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도 또 다른 세션에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래시 로얄을 이제 클로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가 있고요. 카드를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네, 유닛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펙트, 그러니까 카드 놓아도 소용없는 것,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플레인밖에 없고요. 애니메이션이 그래픽은 또 텍스처 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 게임의 룩은 일반적인 LWRP로 커스텀 쉐이더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펙트도 낼 수가 있었고요. 두 개의 쉐이더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위한 쉐이더 있고 지금 좀 바이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다이나믹 오브젝트 이 타워가 파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오브젝트 쉐이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됩니다. 모든 유닛들 타워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쉐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이 된 섀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쉐이더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사용 안 되니까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정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쉐이더에서 커스텀 노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커스텀 노드 상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커스텀 펑션 노드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파일로 갖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SL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걸 열어놨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만요. 네, 파일 여기 있고 펑션 들어가서 코드를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함수는 인풋 하나가 있고 아웃풋은 3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방향, 컬러, 그리고 빛에 대한 섀도우 어테뉴에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함수가 이제 LWRP에서 올린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다 와서 섀도우 그래프 쪽으로 그것을 익스포즈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방향, 컬러, 쉐이도우, 어테뉴에이션 이렇게 하고요. 유니티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다가 그걸 디클레어를 해놓았습니다. 임포트로 디클레어를 해서 이 그래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포트로 디클레어를 해놓았고요. 그 방식으로 이런 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좋으네요. 실제로 베이킹이 된 라이팅입니다. 쉐이더 전에 베이킹된 라이트인데요. 이 섀도우, 좀 소프트한 섀도우를 가져다가 쉐이더에서 스텝 함수를 사용을 해서 쭉 이어지는 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베이크 라이팅과 실시간 라이팅을 이 새로운 룩에서 섞어서 쓰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유닛이 뭐 타워나 다른 옵스티컬에 의해서 가려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요. 가려져 있다라고 할 때 마법사를 좀 가져가 볼까요? 아직까지 보이기는 합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 말씀드렸던 것 그 이유 때문인데요. 이 마법사가 타워에 의해서 가려지긴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됩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선택을 해보면 레드 유닛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렌더 파스를 만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커스텀 포워드 렌더러로 들어가서 여기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레드 유닛을 드로우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블루 유닛. 줌아웃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위쪽에 레귤러 오브젝트 해당되는 거 있고요. 레드 유닛을 보시게 되면 이 레이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렌더링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 플랫 컬러로 그 위에다가 올려서 하는 겁니다. 뎁스 테스트나 없고 그 위에다가 블루 유닛을 드로우를 하면서 마지막 오브젝트를 드로우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첫 번째 빨간색 실루엣으로 먼저 드로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패스에서 하는 보이는 부분을 드로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이 패스를 마지막 패스를 없애게 되면은 뭔가 좀 망가뜨려 볼까요? 이 마법사 이 부분은 렌더링이 더 이상 안 되게 됩니다. 정말 쉽죠. 그냥 레이어 마스크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되돌리고요. 그래서 이런 커스텀 렌더 피처를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실험도 하시고 가지고 놀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 쉐이더 그래프, 커스텀 쉐이더, 커스텀 노드, 그리고 커스텀 렌더 피처들 한꺼번에 다 쓰시면서 원하시는 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앱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통역 때문에 천천히 말했는데도 엄청 일찍 끝났네요. 네, 눈빛을 보니 다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짓말 마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요. 네, 질문 안 들어오나요?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퀘스천 질문 받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In occlusion, there was red bit when it is customized to 사용자가 another.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나요? 방금 그 예제에서요. 오클루전 됐을 때 메이지 레드 I need a 컬러. translation. From the maze. 네, 연사에게 통역기를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클루전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네, 이 오브젝트 오클루전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요. Can we change 지금은 이제 마젠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To another color. Yeah, The red color. Yeah. Yeah, definitely. You 네, speak 당연히 English very well. 가능합니다. 영어 잘하시는데요. 네, 여기 이 패스들이 쭉 보이는데요. 여기 머티리얼을 제가 선택을 해놨거든요. 이 머티리얼을 제가 커스텀 쉐이더에서 쉐이더 그래프에서 만든 쉐이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노출을 시켜서요, 그냥 바로 색깔 변경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디털, 그러니까 점으로 연결되는 쉐이더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점을 얼마나 크게 만들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에디터와 제가 폰 위에도 있는데요. 크기가 막 달라졌습니다. 에디터에서는 컸는데 폰에서는 작아서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버렸는데요. 지금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이 오브젝트는 금지 영역인데요. Forbidden Area라는 건데요. 이 효과죠. 네,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팅 커스텀. 네, 이런 식으로 아무 머티리얼이나 아무 쉐이더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드로우되는 방식을 바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쉐이더는 쉐이더 그래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렌더러 데이터를 런타임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나요? 렌더 데이터를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는 모르겠네요.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스크립터블한 오브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가져다가 속성 읽어서 변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함수로 바로 데이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들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제 순서를 다시 편집을 할 수 있는 리스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뭔가를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플레이를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네, 스펙터에서 가능한데요. API를 통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100% 확신은 못하겠는데요. 굉장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렌더링이 이제 완전 깨졌네요. 네, 어쨌거나.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애플리케이션을 고사양 PC
오큘러스나 뭐 HD5나 이런 것에 개발을 한 때에도 LWRP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빌트인 파이프라인이 좋을까요? 이 질문을 샹하이에서도 받았는데요. 핵심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시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지. 뭐 이분은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3개월 걸린다 라고 하시길래 3개월이면 아마도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요.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빌트인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픽스도 많았고 뭐 개선도 많이 된 것이 있으니까요.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은 지금 프리뷰에서 나왔고 뭐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프로젝트 시작해서 3개월 후에 끝난다라고 하면 빌트인 쓰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라이트웨이트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없죠. 더 로스도 없고 빨라질 거고요. 빌트인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제공을 하는데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에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하신다면 빌트인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인데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반 정도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웨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픽스, 개선, LWRP는 할 거고 빌트인은 이제 많은 관심 받지 못할 거거든요. 언젠가는 폐기될 거니까요. 정말 핵심적인 것들은 고치겠지만 빌트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명이 길면 라이트웨이트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면 HDRP는 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것도 렌더링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킨 쉐이더나 아니면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나 그 외에 많은 기능들 쓰시고자 한다면 HDRP로 가셔야 하죠. 그런데 HDRP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에만 됩니다. 고사양 PC 그리고 헤드셋도 하이엔드만 되니까 오큘러스 고 같은 경우에는 LWRP가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네, 발표 내용과 조금 상관없기는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버그 트래킹 이슈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SRP가 카메라 스태킹이 없게 되어 있다. 네, 대조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LWRP를 쓰니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 스태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뭐가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카메라 스태킹은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된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현재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풀 서포트를 카메라 스태킹에 대해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작업 중이고요. 한 19.3 정도 올해 말 정도에 풀 서포트로 뭐 다양한 카메라 지원하고 그리고 서로 카메라 스태킹도 하는 것을 지원 드릴 예정입니다만 어떤 경우는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되긴 하는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숨겨져 있는 버그 있을 수 있고 또 뭐 충돌이나 성능 저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몇 유스 케이스에서는 커스텀 파스를 사용을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OV를 뭐 2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줌인 줌아웃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넓은 거 좁은 거를 설정을 했다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정말 풀 카메라 스태킹이 필요하면은 연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